자, 확통 봅시다. 지난 시간에 시험은 좀 이따 볼 거야? 갑자기 지금부터 벌써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니? 좀 이따 그거 하나 잡고 이제 뭐고 있어? 자, 그러면 한번 기초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A, B, C 세 가지에서 3P2 세 개 중에 몇 개를 뽑아 뭐 하는 경우? 일렬 나열하는 경우. 나열해 봅시다. 시작. A, B 다음 BA 다음 오케이. 다음 3C는 시작. AB 다음 그렇지. 다음 3파이 얘는 중복 뭐라고? 중복 뭐야? 조합하고 순열 중에 뭐야? 중복. 빨랑 파 찾으세요. 아이.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중복 순열. 시작. AA 다음 B A 다음 그렇지. 이게 중복 조합, 중복 순열이고요. 3H 중복 뭐? 조합. 시작. 다음 B 그렇지. 다음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잘 익히시고요.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어진 내용을 이제 한 방에 조금 정리하면 실제적으로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가능하게 뽑아서 일렬 나열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가능하게 뽑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중복순열부터 어떻게 익히라 그랬냐면 다 같이 시작. 서로 다른 공을 나누는 경우 뭐가 있을 때? 뭐가 가능?
그렇지. 됐어?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어디에 상자에 나눠 넣는데 무슨 상자가 가능하면 빈 상자가 가능하면 이게 중복 뭐라고? 무슨 다음 중복 조합은 시작. 서로 다른 공을 에헤이. 다시 중복 조합 시작.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나누는 근데 뭐가 가능? 빈 상자. 그렇지. 서로 같은 공 n개를 서로 어떤 상자에 넣는데 다른 상자. 다른 상자에 넣는데 뭐가 가능한 경우? 빈 상자가 가능한 경우. 그럼 얘는 뭘 하고? 중복 조합. 됐니? 그랬을 때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모한 상자에 다른 상자에 나눠 놓는데 만약에 무슨 상자가 없다면 빈 상자 없다면 요거 지난 시간에 예지했었죠? 먼저 어떻게 하라고? 빈 상자가 없도록 하려면 뭐 하라고? 상자를 먼저 뭐 해놓고? 그렇지, 채우고 몇 개만 넣어서 하나씩 넣어서 채우고 그 다음에 뭐 사용하라고? 중복. 그렇지, 조합수라고 얘기했고요. 됐니? 다음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나눠 놓는데 무슨 상자가 없다면 빈 상자가 없다면 요 너무 쉽지. 이게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뭐에 의미한 분할 한 후에 뭐 하는 경우? 분배하는 경우입니다. 표현 이해 갔죠? 조분할 한 다음에 뭐 하는 경우? 분배해 주는 경우예요. 표현 이해 갔니? 됐어? 다음 서로 같은 상자에 만약에 빈 상자 없이 넣는다면 단순하게 뭐만? 분할, 조만 나누기만 그대로 끝나시면 됩니다. 됐니? 나머지 경우는 예전에는 다 우리가 익혔어야 되지만 지금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봅니다. 이미 기존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한번 해드렸지만 아직 그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일렬 나열이라고 해서 2학년 때는 그냥 일렬 나열을 하더라도 똑같은 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렬 나열하는 방식을 배우시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단편적인 예로 AABC라는 놈의 식기를 무슨 나열하면? 일렬 나열하면. 됐니?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문자가 총 몇 개니까? 문자가 총 몇 개야? 4개. 4개잖아. 그 문자 4개니까 그 4개를 먼저 일렬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일렬 나열하면 어떻게 되니? 3팩. 그렇지. 4개 일렬 나열이니까 당연히 4팩일 거 아니야. 물론 이 4팩 안에는 서로 다른 몇 개를 일렬 나열을 하는 건데 4개를 일렬 나열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일렬 나열한다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서로 어떤 놈들을 다른 놈들을 일렬 나열하는 거니까. 이해갔니?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렬 나열하게 됐을 때 요 A하고 A 얘네 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나열을 해보면 A, B, 다음 A, C 요런 일렬 나열과 A, B, A, C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이 4팩 안에는 현재 들어가 있는 경우죠. 얘네를 일부러 딸별로 구분했다라고 친다면 이 4팩 안에 들어가는 건데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그렇지, 같은 경우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이런 같은 경우는 다 몇 가지 취급 들어가야 돼? 한 가지 취급돼야 돼. 그럼 얘네가 같은 경우라는 건 요 두 놈을 무슨 나열하는 경우기 때문에 일렬 나열하는 경우겠죠? A의 위치 바뀐 거잖아.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즉 몇 가지를 이 팩까지가 몇 가지로 취급돼야 돼? 한 가지 취급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전체 경우 4팩을 어떻게 해줘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로? 2팩. 그렇지, 2팩으로. 표현 이해갔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A, B, C를 무슨 나열을 하면? 일렬 나열을 하면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일단 문자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8개 일렬 나열하니까 전체 경우 몇 팩에? 8팩에. 그때 문자 A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있고? 3가지. 그럼 쟤네들 무슨 나열하는 경우가? 일렬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 취급? 한 가지 취급될 거거든. 그럼 8팩을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몇 팩으로? 3팩으로. 마찬가지로 뒤에 나와 있는 BBB도 서로 어떤 놈들이니까? 같은 놈들이니까 얘네들이 일렬 나열되는 경우도 몇 가지 취급? 한 가지 취급. 그럼 또 몇 팩으로? 3팩으로 나눠줘야 될 거고요. 다음 마지막에 CC 나와 있는 요놈도 일렬 나열하는 경우가 한 가지 되겠죠. 그럼 몇 팩으로? 2팩으로 뭐 해버리면?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정답? 뒤로 쭉 해서 휘어니까지 줘. 제일 왼쪽은 지웁니다.
자, 되셨으면 프린트 보시고요. 이 프린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는 나중에 노트에다가 붙여놓든 웬만하면 끼워넣지 마시고 끼워놓으면 이건 떨어질 겁니다. 뭐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든 호치케스로 찍든 뭐 어떻게 해서든 아무튼 얘는 붙여놓고 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쉽게는 됐어? 자, 그래서 입체도형 색칠하기 일단 맨 위에 뭐라고 정리하면 기본 전개도 생각 최대한 안 외우게 알려는 드릴 테니까 뭐 나중에 안 되시면 외우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안 나오는 형태가 이쪽 지역에는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 내용은 알고는 가셔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정삼각뿔. 정삼각뿔과 정사면체는 다른 겁니다. 정삼각뿔은 밑면이 무슨 삼각형이 되고 정삼각형이고 옆면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쓰시고요. 대신에 그 이등변 삼각형 세 개가 다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인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걸 머릿속에 이거를 갖고 가시면서 적용하셔야지 나중에 문제 풀기가 편할 겁니다. 됐니? 그러면 자 정삼각뿔 면이 총 몇 개가 있니? 네 개가 있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풀이의 기본 정리는 면의 개수만큼 색깔이 존재해요. 됐지요? 면이 4개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몇 가지 색깔 이용해서 4가지 색깔 이용해서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정삼각뿔을 보면 지금 뭐 쉬운 거는 그려드리고요. 나중에 웬만한 거 안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모든 면이 구분되도록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됐니? 그럼 요 새끼에 뭘 그리냐면 뭘 접근한다고 전개 도를 그리면 한 밑면이 이렇게 여기에 무슨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존재하면 옆면으로 무슨 삼각형 3개가 붙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갖다 붙는 거야. 근데 이 3개가 서로 뭐야? 합동이야. 됐니?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당연히 무슨 면을 먼저? 밑면 색칠하는 겁니다. 근데 색깔 몇 가지 있으니까 4가지 중에서 밑면에 칠할 색깔 몇 가지를? 한 가지를 먼저 뭐해? 선택을 해. 됐어? 그럼 남은 색깔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3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 정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이 회전하면 같은 모양 나와 다른 모양 나와? 같은 모양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존재하는 거야? 원순열이 존재해. 그럼 원순열 나오면은 무조건 뭐 잡으라 그랬어? 기준 잡으라 그랬지. 그럼 서로 다른 몇 가지 색깔로? 3가지 색깔로 옆면을 색칠을 하는데 기준을 잡아? 기준 잡으면은 당연히 그 하나 정했지? 맞아 틀려? 그럼 남은 몇 개를? 2개를 무슨 나열해라? 일렬 나열해라.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이번엔 그럼 뭐? 사각뿔. 밑면은 뭐? 도형이 뭐고?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이등변 사각형인데 서로? 합동. 표현 이해갔지요? 그럼 여기는 면이 총 몇 개가 존재하니까? 5개가 존재하니까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5가지 색깔 칠한다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제일 첫 번째 누구를 먼저 칠하고? 밑면을 칠합니다. 맞아 틀려? 그럼 밑면 선정해야겠죠? 경우의 수는 5C 1 나올 거고요. 다음 옆면이 어떻게 될 거냐면 걔를 기본적으로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겠죠. 표현이 갓상갓상 됐니? 근데 이 4개가 서로 다 뭐라고? 합동이야. 표현이 갓상갓상 그럼 서로 다른 4가지 색깔 칠해야 되는데 회전하면 또 어떻게 되니까? 같은 경우 나오니까 표현이 갓상 그럼 뭐 정하고? 기준? 그럼 나머지 몇 개를? 3개를 뭐? 이럴까요? 표현이 같지야. 됐니? 다음 그 밑으로 갑니다. 삼각기둥. 자, 정삼각기둥.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이런 뿔류는 밑면 하나만 존재하는데 얘는 정삼각기둥. 그럼 그 얘기는 한 번 더 아랫면과 윗면의 모양이 서로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인 정삼각형이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이제 아랫면과 윗면을 먼저 색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정삼각 기둥이니까 면이 총 몇 가지가 있니? 다섯 가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몇 가지 색깔? 5가지 색깔 칠하는 겁니다. 다음 옆면은 도형의 모양이 뭔데? 직사각형인데 서로 얘네들은 다 뭐가 돼? 합동이겠지요. 거기까지 표현 이해갔어? 자, 그럼 이제 봅니다. 그럼 요놈의 식기는 아랫면과 윗면을 먼저 5가지 중에서 색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래. 아랫면에 빨갱이 칠하고 윗면에 노랭이를 칠하는 경우랑 아랫면에 노랭이 칠하고 윗면에 빨갱이를 칠하는 경우는 이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왜? 뒤집으면 이거 똑같거든. 누가 아랫면인지 누가 윗면인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둘이 서로 뭐가 되기 때문에 합동이니까.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빨로를 칠하나 노빨을 칠하는 경우가 같은 경우인 거거든. 그럼 5가지 서로 다른 5가지 중에서 이 아랫면과 윗면을 색칠하는 2가지를 뽑는 경우가 뽑아서 나열해야 되니 뽑기만 하면 되겠니? 뽑기만. 그렇지. 합동이니까.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얘를 뽑는 경우에서는 됐지요? 됐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의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아랫면 예를 들어서 하나 색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사각형 몇 개가 3개가 모인 걸로 합동인 상태로 붙어있는 거고요. 쌤 다른 면 여기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건 어쨌든 지금 현재 색칠을 한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를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이 3개를 뭐 해주면 돼? 색칠하면 되겠지. 근데 얘들도 뭐 하면? 회전하면 뭐 할 거야?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경우의 수는 시작. 곱하기 얼마? 그렇지. 됐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자 그럼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의 정오각 기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다 되셨으면 정오각 기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칠해야 될 건 무슨 면과 무슨 면을 칠해라? 아랫면과 윗면 칠해라. 근데 정오각 기둥이면 면 총 몇 개 있으니까
7개 있고요. 그때 이 옆면은 서로 뭐인 경우야? 합동인 경우야. 됐니? 자, 그럼 다시 갑니다. 그럼 아랫면과 윗면 칠하는 경우의 수는 시작. 그렇지. 다음 옆면 칠하는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둘을 뭐 하시면 곱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사각기둥인데 옆면이 이번엔 다 뭐가 되는 직사각형? 합동이 되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을 구하랍니다. 됐니? 그럼 옆면이 합동인 거니까 요놈의 식기는 윗면과 아랫면의 모양이 서로 뭐가 돼? 합동 나와야겠지요? 됐냐 안 됐냐? 얘도 한번 색칠해 보지요. 시작. 자, 요놈도 색칠하면 색깔은 총 몇 가지 칠해야 되니까. 자, 아랫면과 윗면 칠하면 시작. 옆면 칠하면 됐지요? 됐니? 그래서 단순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외우지 마시고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다른 경우는 지금처럼 옆면이 뭐가 아닌 경우, 합동이 아닌 이걸 뭐라 그래? 직육면체의 경우.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얘가 옆면이 합동이 아니더라도 밑면이나 아랫면은 서로 합동이니 아니니? 밑면과 아랫면은 서로 합동이고요. 직육면체니까 당연히 이게 직사각형이겠죠. 그럼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가로는 같을 거고 세로는 같을 겁니다. 그 얘기는 요 옆면과 요 옆면은 서로 뭐가 될 것이고 합동이고요. 퍼랭이로 이루어지는 옆면과 퍼랭이로 이루어지는 저 안쪽의 옆면도 서로 뭐야? 합동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그럼 요 놈도 칠하는 건 똑같아. 일단 밑면과 아랫면과 무슨 면을? 윗면을 먼저 칠해야 될 것이고 색깔 총 몇 가지가? 6가지 들어가야 되겠지? 칠하면 시작. 그렇지.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이해했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면을 칠하는 경우가 이렇게 무슨 면이 존재하는데 밑면이 존재하는데 여기 가로를 퍼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생기는 옆면은 요런 모양이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생기는 옆면은 요런 모양이 나올 거야. 표현이 갔냐? 다음 요 노랭이로 표현된 옆면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전개해보면 적당히 그리면 이런 모양이라고 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또 다른 뭐가? 밑면이 하나 더 갖다 붙어 있는 거잖아. 근데 이미 여기 색칠했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얘기했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여기까지 됐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 4개가 마찬가지로 이 밑면을 기준으로 뭐하면 돌리면 어떻게 돼? 회전하면 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바로 여기 갔을 때는 같아 달라. 그렇지.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했었죠. 됐냐 안 됐냐? 둘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 그럼 기준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니? 2가지 나오잖아. 맞아 틀려. 그럼 기준 2가지에 나머지 뭐 하면 되니까 3개 일렬나에 가면 될 거 아니야? 거기에 기준 몇 가지? 2가지. 표현 이해 갔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얘는 기준점 개수 요거 생각하셔서 그대로 계산 때리시면 끝이에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오케이 정명하시고요.
자, 다 되셨으면 다시 갑니다. 이번엔 넘기셔가지고 사각 풀 때 얘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나 먼저 기본적인 걸 보고 가시면 자, 사각 풀 때 첫 번째 사각 풀 때는 어떤 사각 풀 때냐면 윗면과 밑면의 모양이 얘네가 둘 다 정사각형이고 다음 옆면은 서로 뭐가 되는 경우? 합동인 경우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니? 그런데 이때 아랫면과 윗면이 서로 합동이니? 합동 아니잖아.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자 아랫면에 빨갱이 칠하고 윗면에 노랭이 칠하는 경우 아랫면에 노랭이 칠하고 윗면에 빨갱이 칠하는 경우 얘네들은 같은 경우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안 돼. 맞아 틀려. 그러면 색깔 몇 가지에서 6가지 중에서 여기 칠할 몇 가지를 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정하는데 뽑아나열이야 뽑기만 하면 돼. 뽑아놔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랫면과 윗면을 뽑는 경우에서는 그렇지. 차이점 이해 같이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무슨 면을 칠해야 돼? 옆면 칠해야 돼. 근데 옆면이 다 뭐가 된다고 서로? 합동이라고. 똑같은 놈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 식이 칠하는 경우의 수는 곱하기 얼마? 3? 됐지요?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정돈하시고 그 밑에 것도 지금 빨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왼쪽은 쉬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윗면과 아랫면이 직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합동이 아닌 경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무슨 면과 무슨 면을 먼저 칠해야 되니까 아랫면과 윗면 칠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그렇지. 다음 옆면 칠하는데 서로 합동은 아니야. 하지만 둘둘은 당연히 합동이지요. 됐니? 그러면 옆면 칠하는 경우는 시작 3패 곱하기 2. 오케이. 됐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안 외우시고 그냥 이렇게 풀어내시는 걸로 가시는 게 속편합니다.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됐어? 근데 조금 힘든 게 거기 오른쪽으로 가면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다음 넘겨보시면 정12면체 다음 하나 더 나오면 정20면체 됐니? 그래서 정다면체를 색칠하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여태까지 나와있는 내신 유형의 가장 기본은 정8면체까지 나옵니다. 이 동네는. 다른 동네야 정12면체와 정20면체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기 동네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정8면체까지 아예 그냥 속편하게 외우시든가 아니면 전부 다 구하고 나중에 이거를 공식화시키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시든가 그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럼 그 얘기 뭔 소리냐면 자, 첫 번째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맨 앞에 한 정삼각도라고 차이점이 뭐냐면 밑면의 모양과 옆면의 모양이 전부 다 저 4개 면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합동이지. 맞아 틀려. 기본적으로 전개도를 그린다는 똑같은 건데 이 밑면의 모양과 옆면의 모양의 합동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요 정다면체가 있을 때 정사면체에서 이 면, 옆에 있는 면을 1번이라고 했을 때 현재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무슨 면이 되는 거야? 이 그림에서 밑면인 거지.
됐니? 근데 얘를 그대로 툭 올려가지고 1번 면이 어디에 오게? 바닥에 오게 세우게 된다면 1번도 밑면 될 수 있는 거거든. 맞아 틀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정다면체의 가장 큰 특징은 굴리면 똑같은 면이 계속 돈다는 거야.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굴렸을 때 생기는 그러한 회전 방향을 어떻게 해줘야 돼? 막아버려야 돼. 왜? 회전을 해가지고 다 같은 경우 따지면 우리 힘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가지고 기준을 아무거나 고정시키라고 얘기했지. 표현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얘도 동일해. 기준점, 즉 회전이 이렇게 돌려도 되고 여기로 눕혀도 되고 저기로 눕혀도 어쨌든 모든 면이 밑면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가지고서 먼저 기준이 되는 밑면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거고요. 밑면을 설정을 한다는 건 이 면은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한 가지 색을 딱 정해서 그대로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밑면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 1번이 아닌 요 새끼를 밑면이라고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그냥 회전을 생각하지 말고 쟤를 고정시키는 순간 그러면 이게 회전? 이렇게 회전? 신경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무조건 밑면이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 밑면은 색깔을 따로 뽑아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갔어? 얘에 해당하는 색깔을 네 가지 중에서 얘가 빨갱이일 때, 파랭이일 때, 노랭이일 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뭔 소린지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얘를 그냥 무슨 색, 예를 들어 빨갱이 하나는 무조건 그 새끼가 밑면이라고 고정시키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어? 얘가 파랭이일 때로 바뀌는 순간 빨갱이면이 밑면으로 가는 경우랑 똑같아져 버리니까. 표현 이해갔지야? 됐니? 그래서 밑면을 그냥 설정할 때 이때는 경우의 수를 뽑아내면 돼? 안 돼? 안 돼. 표현 됐니? 그래서 빨갱이 밑면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남은 색깔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색칠하면 되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남은 색깔 세 가지 색칠. 회전이 있잖아.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는 얼마? 그렇지. 이게 끝인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으시면 그 밑에 정육면체 갑니다. 그럼 정육면체 주사위 이 새끼도 밑면이 뭐냐에 따라서 계속 굴리면 똑같아질 거 아니야. 맞아 틀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정육면체도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제일 첫 번째 누구 설정을 해야 돼? 밑면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새끼를 일단 고정시켜 버리는 거라고. 밑면 고정 몇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무슨 색? 검은색? 이 새끼는 무조건 밑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밑면을 고정을 시켰어?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면을 칠해야 되니? 윗면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다 기둥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윗면은 위에 있는 면은 색깔 몇 가지 남아있는데 5가지 중에서 몇 가지 뽑아줘야 돼? 한 가지 뽑아야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이렇게 칠하면 나머지 옆면은 모든 모양이 다 뭐가 되고? 합동일 거야. 청개도 그리면 되잖아. 그럼 경우의 수는 얼마? 3팩. 오케이. 됐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됐니? 자 일단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다음 정팔
정팔면체. 자, 정팔면체는 내가 그리기 힘드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림 잘 보시고요.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거 먼저 볼게요. 거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왼쪽에는 두 개, 일단 정팔면체 구성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몇 개의 무슨 삼각형이? 정팔면체는 8개. 정. 다시 몇 개의 무슨 삼각형? 8개 뭐? 음성삼각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식 써먹으시려면 이거 내용 기억해야 돼. 다시 정팔면체는 몇 개의 무엇이? 8개 뭐가? 음성삼각 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현 이해가니? 다시 몇 개의 무엇이? 8개 음성삼각 됐니? 거기까지 이해 갔어? 그렇다면 얘도 정팔면체도 굴리면 계속 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면을 고정해야 돼? 밑면 고정해야 되겠지. 왼쪽 그림 봐. 색칠되어 있는 둘 중에 하나가 밑면인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쓰세요. 밑면 고정. 몇 가지? 한 가지. 둘 중에 하나 밑면으로 고정해? 그러면 당연히 무슨 면이 돼야 돼? 밑면 정해야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럼 몇 가지 중에? 7가지 중에 몇 가지? 한 가지. 70. 몇 가지 됐어? 됐니? 그 다음 밑면 고정한 면을 봅니다. 그 면에 접한 삼각형이 몇 개가 돼 있니? 면이 몇 개가 접하니? 3개 3개죠. 왜?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하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밑면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펼치면 그 정삼각형들이 뭐가 될 거야? 원순열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갑니다. 보세요. 밑면에 지금 접한 몇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3개의 삼각형을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를 칠하는데 생각해 보면 일단 지금 우리는 면 몇 개 칠했어? 2개 칠했지. 그럼 색깔 현재 몇 개 남아있니? 6개 정팔면체라니까? 면이 총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어. 몇 개 칠했어? 그렇지. 몇 개 남아있니? 6개 남아있지요? 그럼 그 6개 중에서 이 3개 칠할 뭐를? 색깔 먼저 정해야 될 거거든. 그럼 6개 중에 뭐 해야 돼? 3개를 먼저 뽑아야지요. 뽑은 다음에 이 3개를 색칠을 하는데 정삼각형 서로 합동이니까 걷다가 펼치면 뭐가? 원순열 될 거 아니야. 그럼 곱하기 얼마? 이렇게.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나머지 면 몇 가지는? 3가지는. 얘네는 이미 여기서 회전 방향을 정해줬으니까 걔들 같은 경우는 회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곱하기 얼마? 3팩으로 끝나겠죠. 남은 3가지 그대로 회전 없이 끝.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정돈하시고요. 자, 됐으면 다음 정12면체. 자, 정12면체는 면이 일단 총 몇 개고? 12개인데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각형대? 됐니? 다시 면이 총 몇 개고? 12개인데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됐나요? 공식 나중에 써놓으시려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뭐? 오각형입니다.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거기 그림도 보이지요? 됐니? 그러면 얘도 당연히 무슨 면 먼저? 밑면 고정해야 되겠지? 몇 가지? 한 가지 쓰시고요.
그게 왼쪽에 있는 그림인 겁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무슨 면이? 윗면 보여야 되겠지? 그게 아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 거야. 윗면 설정하는 경우는 11 11 됐지요?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한 면의 모양이 뭐가 되니까? 정 오각형. 다시 한 면의 모양이 뭐니까? 아, 기본 도형 익히라니까. 너네 그 기본 도형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못 푼다니까. 기본 도형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한 면의 모양이 뭐니까? 정오각형.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럼 요 놈을 싣기 위해서 밑면을 기준으로 보면 면 몇 개가 회전이야? 5개 회전인 거지. 맞아 틀려? 그럼 색깔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먼저 뭐 해야 돼? 색깔 뽑아야 되겠지. 자, 뽑으면 얼마? 그렇지. 뽑으시고 그런 다음에 걔를 색칠하면 얼마? 곱하기? 그렇지. 4팩. 됐나요? 접근은 동일한 겁니다. 됐어? 그 다음 남은 몇 개면은? 남은 몇 개면은? 됐냐? 제발 생각 좀 해라. 남은 몇 개면은? 5개면은 그대로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래서 1 곱하기 11C 1 곱하기 10C5 곱하기 4팩 곱하기 5팩 됐니? 다음 정 20면체. 얘도 쳐다보면 정 20면체는 면이 총 몇 개고? 20개인데 20개의 면의 모양이? 그렇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 삼각형이에요.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러면 연어우 식기 밑면 먼저 고정시켜야겠죠. 몇 가지? 제일 왼쪽 그림인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면을 이제 정해야 돼? 윗면 정해야 되겠지? 그게 두 번째 그림인 거야. 윗면 정하는 경우의 수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제 밑면 옆에 면 몇 개 칠해야 되니? 그렇지. 모양 기억해야지 이게 들어올 거거든. 3개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경우의 수는? 18 C 3 곱하기 2팩. 됐어 안 됐어? 그럼 나머지면 몇 개는? 15개는 그냥 뭐 색칠? 끝? 그럼 뭐 얼마? 15팩. 됐지요? 됐나요? 공식 안 쓰실 거면 그냥 요 패턴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도형 모양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고. 표현 이해갔니?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근데 얘를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수학에서 정사면체, 즉 모두 합동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사면체라고 얘기하는 건. 표현 이해갔어? 얘들을 색칠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n면체라고 하면 n면체라고 한다면 색칠은 n가지 색깔을 쓸 테니까 n-1때 기준점 정하는 얘기랑 똑같고, 그때 그 기준점 정해지는 경우가 밑면의 도형의 모양으로 정해져. 즉 그 얘기 뭔 소리냐면, 정사면체 봅시다. 밑면의 모양이 뭐니? 정삼각형 3분의 됐어? 4면체니까 색깔 몇 가지? 4가지. 근데 기준점 정하면 몇 회? 3. 됐지? 표현 이해 갔어? 다시 정육면체. 밑면의 모양 뭐? 정사각형. 그럼 나누기 얼마? 4. 다음 몇 회? 5회. 됐어? 다시 한 번 더. 정팔면체. 밑면의 모양 뭐? 정삼각형 나누기 얼마? 3. 몇 회? 그렇지. 이게 공식이야.
편하려면 이걸 외우셔도 돼. 정 12면 한 면의 모양 뭐? 그렇지. 그러니까 모양 기억하라고 나중에 공식 쓰려면. 맨날 모양 몰라가지고 못하니까. 나누기 얼마? 5. 몇 회? 계산 때리면 똑같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다음 정 몇 면체는? 20면. 연하고 쉽게는? 3분의 10. 9회. 됐지? 표현 이해갔니? 정리해드리면 요 새끼 보시면 7C1이니까 7 곱하기 6C3이라는 건 몇 팩을? 6팩을 몇 팩과 몇 팩으로? 3팩 3팩으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경우지. 거기에 곱하기 2팩 곱하기 얼마? 3팩. 이게 전팔변체였어. 됐니? 그럼 3팩 3팩은 어떻게 되고? 지워지고요. 2팩 3팩이 약분되면서 얼마 남아? 3 남지? 그런데 7과 6팩 곱하면 몇 팩? 그렇지. 3분의 7. 됐죠? 계산하시면 저렇게 그냥 일반화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를 외워서 쓰셔도 되고 외우기 싫으시면 그냥 기본 틀 그대로 접근하시는 것만 생각하시라고. 외우든 기본 틀을 쓰든 한 면의 모양이 정확하게 기억이 돼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자, 정돈하시고 잠깐 셔터피스 붙이고. 이거 프린트 적어? 프린터 적어가지고 프린트 붙이라니까 이건. 다음 주 금요일날 확통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 14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교재 잠깐만 볼까요? 14페이지. 교재 14페이지 잠깐 봅니다. 페이지 다 봤어? 아니 14페이지에 최단거리 1학년 때 했었지요? 어떻게 해라 최단거리 나오면? 초딩처럼 풀어라. 됐지요? 이건 무조건 초딩처럼 하는 거지. 뭔가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초딩처럼 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14페이지까지가 확통 숙제입니다. 노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시면 앵간한 거 다 풀어질 겁니다. 주의하실 거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됐지요? 오케이. 이제 넣으시고 다음 주부터 오늘로 특강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표가 바뀌는데 월, 수, 금 월요일날 몇 시였냐면 6시 15분부터 7시까지 원장 선생님 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 제 수업이고요. 다음 수요일날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클리닉. 다음 8시 30분부터 10시까지가 원장님 수업. 다음 금요일 6시부터 7시까지가 확통. 다음 7시부터 10시까지가 원장님 정규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에 계약 없잖아. 아무도 계약 없지. 월요일날 요거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 3시부터 6시까지 시간 안 되는 사람. 저는 일정 있습니다. 뭐? 학교 뭐? 리허설 해가지고 빼. 하루만 안 돼. 하루 빼. 수업이 중요하지. 끝나고 가. 리허설하면 좀 늦게 가도 되잖아. 너 안 오면 뭐 분명해주죠. 월요일 3시부터 6시까지. 다음 금요일 요 놈의 식기를 금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안 되시는 분. 그거 안 끝나? 아니 계속이야? 금요일은? 금요일 똑같이 그냥 5시 40분 끝난 거 맞아? 오케이. 그러면 금요일은 요렇게. 됐지?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은 그러면 3시에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몇 시에 오셔야 된다고? 3시에 오시고요. 오늘 이거 축제시험 보는 거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인원수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재시험자는 더 일찍 오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규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일단 저건 다음 주까지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냥 동일한 시간대로 와야 되는 애들 계약하니까. 야, 도노, 너네 오전 수업 안 하니? 계약하면? 어? 단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 다음 도농 계약이었고 또 어디가 계약이었냐면 동아, 너네는 단축한대 안 한대? 아직 몰라? 다음 가온 계약 안 하고 다산도 단축한대 안 한대? 몰라?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 가서 만약에 단축 수업이면 문자 줘. 알겠어? 문자 주시면 일찍 해가지고 그냥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최대한. 됐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계약하시면은 월, 화, 수, 목만 그거고요. 학원 수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 수만 있고요. 금요일부터는 그대로 설날 연휴 가시면 됩니다. 설 연휴 끝나고 화요일부터 바로 다시 특강 시작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긴 할 테니까 시간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설 연휴가 월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가 설날 연휴니까 월요일날 끝나고 화요일부터 바로 특강이니까 뭐 니들 화요일 어차피 안 오잖아. 수요일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하시면 어쨌든 월요일날 3시입니다. 3시 까먹지 마시고 문장 노트 다 덮으시고 예상 문장 이름 쓰시고요. 이름 먼저 쓰세요. 이름. 써 이제.
여기까지는 무조건 만점 받으셔야 되고요. 커트라인입니다. 여기는 하나까지 받으려요. 마이너스 1개까지. 시간은 지금부터 15분만 드립니다. 문자 내가 못 알아보겠으면 다 듣습니다. 글씨 깨끗하게 쓰세요. 조민찬 깨끗하게 써. 난 문자 분명히 얘기해서 내가 못 알아보면 다 그어버릴 거라고. 네. 정의식 그 따로 하라는 표현까지 해서 이거 7가지입니다. F'X가 2가지고요. F'A 표현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안 쓰신 분들은 얘가 2가지고 F'A 표현해서 하나 더 적어드린 거 있습니다. 알아두시라고 그거 표현 걔까지 포함하셔야 됩니다. 어우 글씨가 좀 지저분하네. 나 못 알아보면 긋는다 그랬어. 응? 아니 프리반이 안 써도 돼. 암산되면 그냥 해. 상관없어. 암산 안 되는 사람만 쓰면 되지. 어우 너 글씨 겁나 잘 쓴다. 조민찬 네? 너 얘 옆에 붙어서 좀 글씨 쓴 거 좀 배워라. 저것도 준수합니다. 어? 야, 얘 장난이야? 너 좀 이따 봐서 봐봐. 네. 오. 그 글씨 명인들 쓰는 애 있지? 그 거의 그 정도인데? 와.
삼각형이 어딨어? 어? 델타 디자인까지는 없지. 아, 델타를 삼각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니? 야, 정삼각형 그래, 그럴 거면. 델타라는 삼각형이란다. 오 분 남았습니다.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오케이, 3분만 더 드립니다. 자, 코과정은 한정입니다. 뭐 이거는 됐고, 야 이거 의미 세 가지 알려줬잖아. 누가 얼마에서의 x가 3에서 뭐 순간 변화를 순간 변화율 또 미분계수 또. +1이 근데 뭐 여기서 정의식 쓰는 새끼들은 뭐야 도대체? 밑에 정의식 쓰라고 그랬는데 정신들 못 차려. 다음 이 미분계수 정의식에서 얘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얘 네 가지 말고 dx, d의 y 자체가 표현이라니까. 여기 리미트 안 붙습니다. 리미트 붙어서 들어간 표현이 얘야. 됐니? 얘는 여기 써도 되고 였다 갔다 붙여도 상관없어. 정확하게는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돼. 표현 이해 갔지요? 상관없으니까 보통 뭐 여기가 더 정확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 정의식까지 쓰는 거는 연습하시고요. 정의식 틀린 사람들은 좀 반성 좀 하세요. 정의식만큼 반드시 시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아야 씨 이거 함수 F1입니다. 다음 미분계수면 플라임 붙어야지. 이게 왜 그냥 G5니 너는? 정신 못 차리려고. 됐지? 얘 안 해도 되지? 그래서 한 번만 다시 기초 가겠습니다. 기초 해석하면 시작. x가 1-2h에서 다시 안 따라한다. 자꾸 안 따라하니까 못 적지. 다시 시작. x가 1-2h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작. x가 1-2h에서 다음 얘 기초 해석하면 x가 1에서 함수값 다시 따라하면 기초 해석하면 시작. x가 1에서의 함수값 됐니? 그러면 y 값끼리 뺐으니까 무슨 변화량? y랑 y 변화량. 그럼 분모는 x 변화량 만들려면 평균 변화를 만들려면 못 빼기 뭐 해야 되고 1-2h 됐니? 그럼 마이너스 몇 h 만들고 2h 만들고 마이너스 2h 갖다 붙이고 3h 갖다 붙고 계산 마무리. 됐냐 안 됐냐? 그때 h가 제로로 가니까 봐라. h가 제로로 가니까 얘 안에 있는 x1-2h가 어디로 가니? x는 얼마인 점? 1로 가지. 그러니까 이게 미분계수가 f'1이야. 무조건 모르는데 f'0 갖다 쓰지 마세요. 차라리 쓰지나 말든가. f'1이 되는 겁니다. 미분계수 정의식이. 됐니? 기본기 다시 정확하게 익혀. 동일한 표현이고요. 분모 뭐 만들어야 돼? x-1 됐지요? 다음 요놈은 분모 뭐 만들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1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면서 제로분의 제로꼴 약분하는 겁니다. 그 인수분해 잘 하시고요. 틀리신 분들은. 됐어? 그러면 거의 7번까지는 해결이 됐을 거고 8번하고 이제 9번이 해결이 잘 안 되시는데 9번은 의외로 해결하신 분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9번 해결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기본 해석부터 하면 다시 시작. 요놈 일단 읽으면 시작. x가 gx 됐니? 기초 해석하면 시작. x가 gx에서의 함수값 다시 기초 해석하면 시작. x가 gx에서의 함수값 다음 요놈의 식기 읽으면 시작. x가 g 됐니? 기초 해석하면 x가 ga에서의 함수값 됐니? 그러면 함수값끼리 뺐으니까 그때 함수값은 어떤 함수가 적용이 된 거야? f라는 함수에서의 함수값이잖아. x가 gx일 때 x가 ga일 때 표현 이해가 싸가서 그럼 y 변화량이니까 분모 무슨 변화량 만들어야 되니? x가 x 변화량 만들면 시작. gx 마이너스 ga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똑같다니까. 그럼 식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갖다 붙여야 돼. 뭐를? gx 마이너스 ga 그렇지. 갖다 붙이고 다음에 요놈이 뭘로? x-a 원식에 남아있는 얘가 갖다 붙어야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때 리미트 x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a로 가고 있으니까 이만큼이 무슨 계수가 되고 미분계수가 되고 함수 누구 적용된 거야? f. x가 얼마인 점에서? gx x가 gx?
xa로 가잖아. x가 얼마인 점에서 ga. 그럼 표현하면 f 프라임 g a. 됐어 안 됐어? 다음 요놈도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이지. 그럼 0분의 0꼴이면 어디까지 확장해라? 미분계수. 되냐 안 되냐? 그럼 미분계수 정식 맞아 틀려? 맞지요?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g 프라임 a. 둘 뭐해라? 곱해라. 됐냐 안 됐냐? 쟤도 고치셔야지 마지막 거. 됐나요? 다음 8번. 자 8번 보시면 리미트부터 쓰니까 무슨 값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극한값 극한값에 대한 얘기고 분모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분자에 어디로 가고 f 2로 얘는 G 2. 근데 f2하고 g가 어떠니까 같다 그랬으니까 요놈의 식기는 어디로 0으로 가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어디까지 확장? 그럼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현재 같니? 아니잖아. 2일 때 함수값이 같은 거지. 얘네도 두 함수가 같은 거야? 아니야. 표현이 같어 안 같어? 그러면 얘가 0분의 0꼴이니까 미분계수로 확장을 하려면 f라는 요 x가 2 플러스 3h라는 요 함수값에서 뭐를 평균 변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h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f2 플러스 3h에서 빼주면 돼. 누구를? f 몇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의식 익히시라고. 그럼 식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당연히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누구를? F2를 더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F2를 더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함수가 누구야? G라는 함수지. 근데 F2하고 G가 어땠으니까? 같았으니까 플러스 G에도 상관이 있니 없니? 없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플러스 G하고 요놈 식이 빼기 G 합성 E-H 요렇게 써도 되겠네.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요놈의 식기가 4H로 나눠져 있고요. 이때 얘네들 마이너스 빠져 있으니까 미분계수 정의식 쓰려면 Y값에서 Y값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놈을 뭘 빼서 묶으면? 마이너스를 빼서 뭐하면? 묶으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다 이해갔니? 됐니? 그러면 이렇게 바꿔놨으면 이제 다 끝났죠. 이렇게 하나 미분계수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기초에서 갑니다. 못 빼기 뭐 만들어줘야 돼? 분모? 2 플러스 3H 마이너스 2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3H 만들어지지? 3H 곱하기 4H분의 1. 그럼 연홍식은 F 플라임 얼마에? 2에 곱하기 얼마? 4분의 3. 다음 연홍은 분모 뭐 만들어줘야 돼? 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 그럼 뭐 만들어져? 마이너스 H 됐어 안 됐어? 만들어 갖다 4H 원칙 갖다 붙여. 그럼 G 플라임 얼마에? 2에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거고 앞에 연결은 뭘로? 마이너스 연결. 됐냐 안 됐냐? 됐니? 자 필요하신 거 정돈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재시험자는 언제까지 오셔야 되냐면 2시 20분까지 오세요. 우리 수업 3시니까. 됐어? 혜성아? 3시에 와라? 대신 지각하면 때려버릴 거다. 2시 2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